AI가 동시 통역을 해주는 AI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어로 배울 필요가 그러나 번역도 사람의 감정을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통역도 사람의 감정을 담아야 되고 당연히 외국인이 우리의 여기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 매력 이런 부분은 휴머노이드로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존입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정년퇴직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장 내 밥그릇만 걱정하시는군요.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예. 따라서 저희들 피지컬 AI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돕기 위해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 예. 그럼 피지컬 AI란 게 어느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건가요? 저희들이 로봇을 개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거든요. 재해 위험이 있거나 혹은 분진 같은 것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은 너무 위험한 작업이나 어려운 작업 같은 그런 부분에 피지컬 AI를 갖춘 휴머노이드를 넣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되겠고요. 저희 키스트에서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치매 환자, 치매 어르신들이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그냥 나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실종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의 원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닌데 따라서 지금까지는 주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CCTV를 보고 사람이 일일이 찾아내는 그런 영역인데 저기에 저희가 지금 현재 CCTV를 이용해가지고 피지컬 AI 테크놀로지를 이용해가지고 수초 내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 몇 군데다가 저희가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안양시에 네. 저희가 실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종 어르신을 단 2초가 만에 찾아내는 그런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에 재난 문자를 아마 많이 받으실 텐데 실종인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면 이제 이 그래프 진짜 좀 꺾일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지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피지컬 AI를 갖춘 휴머노이드나 로봇을 투입함으로써 길 잃은 분들을 안내를 한다든가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것도 사실 하나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저는 휴머노이드가 아이를 돌보는 이런 휴머노이드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있을 수 있죠. 떨어뜨리면 어떡해. 혹시라도 정말. 안전망은 해놓겠지만 이게 우리가 무조건 빨리빨리 해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게 진짜 차근차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 자동 좌율 주행 있잖아요. 이대로 가면 내가 사고 나고 비키면 사람을 치는 경우 AI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것처럼 오작동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애매할 이런 수 있는. 것들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이런 영상들에서 보여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미 휴머노이드가 들어가가지고 다 해버린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피지컬 AI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직도 오동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본 거야? 놔 싸우지 마. 어머. 아니 일이 10가지로 늘었는데요? 무슨 소리를 해? AI 아니야?就是刚才提到那氧气是，如果不带护具，没有人能承担得住，这你绝对不可能。
저게 이제 사람을 향하기 시작하는 거. 그렇죠. 그래 종말이 시작되는 건데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스카이네 지금 봤잖아 사람 때린다니까 이렇게 만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은 때리지 말라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음식도 엎질렀어 종말이야. 아, 제일 큰 종말입니다. 손해죠. 음식을 그게 뒤집어 음식이 지금 음식만 떨어져서 다행이지 불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게 양심상 문제죠. 쉽게 집에 맡기면 안 될 불릴 것 수도 같아요. 있겠네요. 특히 애기는 인간의 약간 정서나 감정이 있어야 뭔가 또 돌봄 받는 느낌인데 기계한테 맡기면 그러니까 양심상 못 하겠어요. 로봇을 실질적인 작업에 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무겁게 만들어진 어떤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이 로봇이 오동작을 하면 아까 사람을 발로 차듯이 커다란 사고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사고로 이어지면은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게 믿고 로봇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로봇을 피지컬 AI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안전하게 실수 없이 현장에서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이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야 일단 그래도 잘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어 보자 이 부분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대한 기준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디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한편에서는 그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해야 되고. 네. 아, 참 원장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주셔서 든든하게 느껴지는데요. 개인 한 명이 아니라 정말 기관, 국가, 기업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피지컬 AI를 완성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개발적인 측면이 있고요. 개발된 피지컬 AI를 안전하게 쓸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활용에 대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지컬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강 산업에 관련된 걸로 비유를 만약에 해본다면요. 제철소에서 제일 먼저 필요로 한 것이 철광석이 필요하죠. 네. 이게 원자재가 되겠죠. AI 산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자재는 바로 품질 좋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부분을 일단 가장 잘 먼저 확보하자라는 것이 되겠고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게 컴퓨터 장치가 되겠습니다. 소위 요새 GPU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GPU라고 하는 어떤 반도체가 그 역할을 합니다. 마침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마는 26만 장이라고 하는 GPU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잘 처리하고 되면 이제부터는 그 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잘 쓸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우리가 피지컬 AI를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피지컬 AI를 실질적으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안전이라든가 네. 품질에 관련된 그런 기준을 빨리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막 로봇이 거기까지 발전했고 이런 얘기도 들고 어릴 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어렸을 때 꿈 적으면 과학자, 뭐 대통령 이런 거 적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요즘 어린 친구들 과학자 적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미래가 좀 어두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쌤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과학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질문이고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과학자지요. 네. 젊은 우리 후배들이 과학자가 되기 위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없으면 과학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젊은 과학자들이 과학을 통해서 멋진 나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갖는 젊은 과학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교육을 해주고 쓸 수 있게 해주고 누구나가 쉽게 쓸 수 있게 해주고 하는 이런 정책을 핌으로써 누구나가 과학을 쉽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삼박자가 맞아야 과학 대한민국이 과학 강국이 될 거고요. 저희 키스트가 올해 60년입니다. 60년 전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저희 키스트에서 과학자들이 제공했고요. 그 결과 오늘 35,000불의 선진국에 들어섰는데 이제부터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새로운 역할이 되겠습니다. 가령
AI와 로봇을 이용해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앞으로의 60년 뒤에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것들, 그것들을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한테 주어진 새로운 키스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